그래프 오브젝트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래프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구 상자에 이미 그래프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그래프 오브젝트를 사용할지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명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몇 가지 그래프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려 놓게 되면은, 자, 지금 이렇게 막대 그래프 하나가 그려지고 바로 막대 그래프의 속성이 이렇게 이제 열렸습니다. 자, 이 속성에서는 우선은 우리가 디바이스에서 D0라고 하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요. 최대값은 100이고 최소값은 0이다. 그리고 그 D0의 기본적인 크기는 16비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D0의 값을 16비트로 모두 나타낼 수 없다면 32비트의 형태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32비트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D0와 D1이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는 부호 없는 10진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음수의 영역까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부호 있는 10진, 사인드 데시말 형태의 그런 데이터 형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현재 기본적으로 부호 없는 10진, 즉 양의 영역만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표시 부분에 가게 되면 지금 뒤쪽 배경의 색상의 변화가 검정색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경 화면 색깔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사실 검정색으로 나타내면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패턴의 전경색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밝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뭐 하얀색도 내가 만약에 다른 색깔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색깔로도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자, 눈금 부분도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눈금 부분에서도 표시, 그 다음에 눈금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더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눈금이 나타날 거고요. 자, 이쪽 간격도 한번 증가를 시켜 볼까요? 네. 자, 눈금과 간격들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대 그래프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뒤쪽에 있는 또 다른 옵션들은 우리가 이제 조작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부분들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디바이스, 그 다음에 어떻게 표시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파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바이스는 D0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한번 사용해 보고요. 표시의 형태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파이 그래프가 되고, 패곡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패곡선의 형태를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각형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다각형을 해서 한번 해볼까요? 다각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을 이렇게 쭉 이어 붙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똑같은 D0를 한번 사용해 보고요. 표시, 자, 표시는
체험의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겠다, 또는 뭐 반대로 하겠다, 또는 위에서 아래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색상을 다른 색깔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워지는 그런 형태의 어떤 특수한 그런 그래프들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놓고 실제로 한번 동작을 시켜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이제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증가와 감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가는 M0를 ON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는 M0를 오프를 시키는 그런 스위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가를 눌렀을 때는 D0 값이 증가가 되고, 또 감소를 눌렀을 때는 D0 값이 감소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PLC에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HMI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PLC 부분을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LC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0가 ON이 됐을 때, 즉 증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언더바 T100MS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설명문에 있는 것처럼 100ms의 클럭 접점입니다. 100ms의 클럭 접점, 즉 혼자서 100ms에 한 번씩 온 오프가 되는 그런 형태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D0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값이 100보다 작다면 INCP D0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INCP 명령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INCP 명령어의 기능은 이 D0의 값을 증가시키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P라고 하는 펄스형 명령 형태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하냐면 100ms에 한 번씩 M0가 ON이 되어 있는 동안 100ms에 한 번씩 D0의 값을 1씩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100이 될 때까지. 자, 그 다음에 M0가 오프가 되면, 즉 감소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 100ms에 한 번씩 DECP 감소 명령을 이용해서 D0의 값을 감소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작성한 겁니다. 간단하게 작성을 했죠,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실행을 시키고요. 동작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쓰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터 모드를 실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상태가 이제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HMI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I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실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0ms에 한 번씩 1씩 증가가 되면서 100까지 채워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감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반대로 100에서부터 다시 0까지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는 어떤 물이 채워지는 그런 어떤 효과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파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이 이 전체 크기에서 얼만큼 채워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폐곡선 그래프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거나 도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값이 채워지고 또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들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래프 사용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그래프 사용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그래프의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트렌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트렌드 그래프를 하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입력을 하시면 트렌드 그래프의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자, 기본적으로 16비트 부호 없는 10진 형태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디바이스 값을 앞에서 사용한 것처럼 D0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0 색상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바탕 색깔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색을 좀 다른 색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고요. 뭐 선의 모양도 뭐 실선이나 점선처럼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선 두께도 좀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고값 같은 경우는 고정값으로 내가 상한값을 얼마, 하한값을 얼마로 이렇게 이제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조금 10에서 90 정도로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값, 지금 현재 Y축의 최소값은 0, Y축의 최대값은 100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같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개별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잘 보시면 취득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취득 주기. 취득 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의 시간 주기로 이렇게 데이터를 샘플링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표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곱하기 100ms의 고정값 10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1000ms죠. 즉 1초에 한 번씩 그래프를 이렇게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변화를 보고 싶다면 이 고정값을 조금 더 낮춰주고, 뭐 좀 빠르게 하지 않아도 아주 천천히 변하는 그런 어떤 값들이라면 이걸 좀 느리게 해 놓으면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취득 주기를 좀 빠르게 하면 그만큼 리소스가 좀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단점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참조선 한번 볼까요? 참조선 사용을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참조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값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디바이스 값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고정값으로 하고 이 값을 우리가 한 50 정도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노란색을 한번 해볼까요? 참조선의 개수 1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여기에 그 참조선은 안 나타났지만, 자, 이 참조선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다른 색깔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참조선은 자,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미 PLC는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증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D0가 0에서부터 100으로 증가하고, 감소를 누르면 현재 값에서 다시 0으로 감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가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증가 버튼을 누르니까 지금 그래프가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갱신이 되면서 변화하는 양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감소 버튼을 누르면 1초에 한 번씩 다시 이렇게 이제 감소되는 값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이 범위가 0에서부터 100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90에서 이제 경고값으로 색깔이 변화돼서 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10에서 0의 구간에 이렇게 이제 또 하한값으로 표시가 되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추이들을, 이런 트렌드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